헐리우드 황금기에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났지만 화면 밖에서는 혼란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주먹다짐과 전설적인 스튜디오에서부터 법정 추문까지 그들의 통제불능 삶은 망가진 경력과 산산조각난 명성을 남겼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실생활 드라마가 화면에서의 가장 폭발적인 순간을 능가한 수명의 오래된 할리우드 아이콘들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준비하고 눈을 떼지 마세요. 에롤 플린. 에롤 플린만큼 모험가의 매력을 지닌 스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수많은 연문으로 유명했던 플린의 가장 악명 높은 순간은 1942년 법정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폭발적인 재판은 전국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스캔들은 그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고 스튜디오들은 그를 통제하여 한동안 A급 역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스크린 밖에서 플린은 술에 취해 싸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한 번은 주차 문제로 이웃을 권총으로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숨겨둔 무기 은닉처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들은 그 주위의 위험한 분위기를 더했다. 감독들은 그의 흥행력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의 행동을 참았지만 그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매 촬영을 도박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리니다드에서의 촬영 중 그의 파티는 너무 소란스러워서 현지 당국이 그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과잉으로 보낸 세월은 그를 심장병과 간경화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플린의 경력은 무너졌다. 주연 역할은 고갈되고 그는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저예산 영화만 찍게 되었다. 그는 심장마비로 50세에 사망했으며 그의 칼날 같은 턱선만큼이나 복잡한 유산을 남겼다. 이놈의 한수엔 사랑받아봤지 않 레베온받기라는 두려움을 주었으며 게이저러 캔디시레의 트랜스에 무너졌다. 로버트 비첨. 할리우드에 상주하는 무법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로버트 비첨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외모와 느긋한 말투로 비첨은 위험의 화신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그는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면서 예술이 현실을 모방했습니다. 6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첨은 시를 읽고 재치 있는 유머로 교도관들을 매료시키며 전보다 더 신화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스튜디오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 나쁜 소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관객들은 매료되었고 그 스캔들은 그의 떠오르는 스타 파워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첨의 타르실 싸움과 스튜디오 규율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는 전설적인. 그는 한때 급여 문제로 Heaven knows Mr. Allison 촬영 현장을 떠나버려 제작자들이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다는 그의 평판은 그를 위험하지만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독들은 그가 탁월한 연기를 보여줄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지 모른 채 시간이 째깍거리는 폭탄처럼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두려움 없는 태도가 그의 연기에 여느 계약에 얽매인 배우가 따라갈 수 없는 매력을 더해주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첨의 경력은 결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친 강렬함은 여전히 과거에서 온 남자 같은 누아르 걸작에서 주연 역할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는 악한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브랜드로 만들며 가끔은 스튜디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말론 브랜도. 마론 브란도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등장했을 때 할리우드는 천재성과 위협을 동시에 보았다. 브란도의 메서드 연기는 연기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의 무대 박살은 격정적인 폭발, 촬영장에서의 짜증, 그리고 권위에 대한 고의적인 경멸로 특징 지어졌다. 감독들은 그의 기분 변화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가슴 아프게 취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뉴욕 거리에서의 싸움 소문 속에 며칠 동안 사라지며 나타나지 않곤 했습니다. 감독 엘리아 카잔과의 관계는 촬영 중 완전히 깨졌습니다. 브란도는 공공연하게 카잔의 예술적 선택을 비난하고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으며 거의 영화에서 하차할 뻔했다. 같은 해에 파파라치들은 맨해튼 나이트클럽 밖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브란도를 포착했고 그 사진은 신문에 실려 그를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었다. 스튜디오들은 브란도와 일하는 것이 큰 도박이라는 것을 빨리 배웠다. 그를 잡아두기 위해 전례 없는 창의적 통제를 허용해야 했고 이는 스타와 스튜디오 간의 권력 역학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리기 중력을 제한하기도 했다. 많은 제작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재능을 선택했고 브란도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역할을 되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1970년대까지 브란도는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레드카펫보다 외딴 섬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복잡하고 불같은 행동으로 그를 망치기도 하고 만든 개척적인 예술가로 남아있습니다. 리처드 버튼. 리처드 버튼의 목소리는 마음을 녹이거나 불을 붙이
기질, 대주가이자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였던 버튼의 화면 박살은 알코올 중독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와의 격렬한 결혼 생활로 지배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시 시작되고 끝나는 로맨스는 타블로이드에 드러났지만 버턴의 폭력적인 술 취함과 유리잔을 깨부수고 모욕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그의 막을 수 없는 명성을 굳혔다. 클레오파트라 촬영 중에 버턴과 테일러의 열정적인 연애는 제작을 방해하여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일정을 늘렸다. 버튼은 감독 조셉 L. 맨키위츠와의 의견 충돌 후 현장에서 뛰쳐나가 일주일간 촬영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런던 거리에서 파파라치 차를 쫓는 그의 질투의 장면은 그를 카메라 밖에서도 드라마로 악명 높게 만들었다. 버턴의 과도한 몰입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나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영화사들은 그를 고예산 영화에 캐스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기획하려는 그의 마음적 혼란을 수용하려는 프로젝트에만 예약되며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술을 끊었을 때 그의 영희는 동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친 감성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이후에 몇 년 동안 버턴은 금주를 추구했지만 피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린 한때의 흥행 배우는 파괴적인 충동만큼이나 셰익스피어적 재능으로도 기억되며 소외되었습니다. 존 베리모어. 존 베리모어는 비극적으로 만들어진 천재의 정의 그 자체였다. 위대한 프로필로 칭송받았던 그는 무대에서의 셰익스피어적 능력과 은막의 카리스마로 전설적이었지만 그의 끝없는 음주 욕망 또한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베리모어의 영희는 아침 숙취로 인한 비틀거림, 불분명한 대사,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일로 빛을 잃었습니다. 스튜디오들은 그를 관리하기 위해 해결사를 배정하여 숙취를 방지하기 위해 마그네시아 유제를 먹이고 결석 시 대신할 대역을 교육했습니다. 스뱅갈리 촬영 현장에서 베리모어는 너무 취해 거의 서 있지도 못했고 감독 토니 걸리버는 그의 흔들거림을 피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프레임, 타블로이드는 베리모어가 막간에 쓰러지거나 대기실에서 졸도하는 이야기를 기쁘게 전하며 그에게 고대의 항해자 같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의 증가하는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제작자들은 그를 더 작은 역할로 재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배역을 잃고 주연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일주일에 $5,000를 벌었던 그 남자는 이제 잊혀질 B급 영화에서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쇠퇴에 마음이 아픈 베리모어는 중독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60에 사망했을 때 세상은 단지 배우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파괴가 필연적일 정도로 뛰어난 전설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은 우리의 삶이 통제에서 벗어날 때 가장 빛나는 별도 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미키 루니, 화면 속 작은 다이너모였던 미키 루니의 카메라 박 삶은 사치와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까지 그는 할리우드 최고 흥행 배우였지만 소년 같은 웃음 뒤에는 빚과 술, 배신에 몰린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루니는 재산을 도박으로 날렸고 대출과 미납세금으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쌓았습니다. 파티에서 그는 유리잔을 들고 당당하게 방을 가로지르며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을 도발해 종종 멍이 들거나 가구를 부수는 취중 대결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의 결혼 횟수는 그의 얼룩진 술집 템만큼 빨리 늘어났습니다. 총 8번, 그리고 각 이혼은 그의 재산을 더 고갈시켰습니다. 한때 그의 젊은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스튜디오 경영진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50년대 중반쯤 루니의 이름은 더 이상 티켓 판매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제작자들은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저예산 뮤지컬 촬영장에서 그는 몇 시간씩 사라졌다가 숙취 상태로 나타나 각본 수정을 요구하곤 했다. 그의 격한 성질 때문에 의상팀과 스태프들은 몸을 피했고 한 번은 유명하게도 음성을 높여 비속어를 외치며 로스앤젤레스의 밤으로 사라졌다. 1960년대에는 루니가 가정의 이름에서 경고의 이야기로 추락했습니다. 역할이 없어지고 그는 작은 배역과 TV 게스트 출연으로 전락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의 회고록을 쓰고 후회의 진솔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업계는 한때 축하했던 아역 스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지고 한때의 화려한 경력을 날려버린 선택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딘의 폭발적인 재능은 할리우드의 감에 너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1955년부터 1956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라는 3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인물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했습니다. 시세아키 드랍돌 대한 쇼빅션 더 버허랜드 드라이브의 시미아 드래그 레이스에서 나타났다.
시속 120마일을 초과한 것에 대해 자랑했고 한 번은 치명적인 사고에서 살아남아 여전히 남아있는 골절과 불편한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광적인 열정을 회상했습니다. 어느 저녁 창의적인 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그는 바의 거울에 병을 내리쳐서 손이 베이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촬영장에서 자주 사라지며 그의 사랑하는 포르쉐 스파이더를 타고 스릴을 쫓아 떠나곤 했던 그의 평판, 감독과 프로듀서를 화나게 했다. 비밀 복싱 경기를 보러 가느라 리허설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워너 브라더스는 그를 재캐스팅하겠다고 위협했다. 1955년 9월 30일의 치명적인 사고는 그 비극 속에서 거의 시적이었다. 딘의 포르쉐는 캘리포니아의 파소 로블레스 근처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는 24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의 무모한 정신은 전설이 되었고 그를 황금기의 궁극적인 경고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그가 살았다면 스튜디오들은 그를 제어하려 했겠지만 억제되지 않은 모험으로 인한 그의 짧은 영광은 할리우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고뇌 가득한 시선은 스크린 연기를 정의했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악령들이 그를 끊임없이 뒤쫓았다. 1956년 자동차 사고는 그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그의 얼굴은 영구히 변형되었으며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다. 탈출을 찾으며 그는 술과 처방약에 빠졌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할리우드 모임을 떠돌았다. 그의 떨리는 손과 흐릿한 발음에 대해 속삭이는 동료들이 흔해졌으며 그의 촬영 지각은 전체 일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뉘른베르크 재판 세트장에서 클리프트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보형물이 그의 외형적 손상을 가렸지만 그의 불안정한 집중력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감독들은 그의 장애를 피해 신중하게 촬영했고 동료 배우들은 그를 그의 자리에 이끌어야만 했다. 스튜디오 책임자들은 갈등을 겪었다. 클리프트의 감정적인 힘은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매일은 붕괴나 불참의 위험을 수반했다. 로마에서 악명 높은 사건으로 그는 촬영 도중 쓰러졌고 촬영이 재개되기 전에 응급요원이 그를 소생시켜야 했다. 혼란 속에서도 클리프는 1950년대 후반에 그의 최고의 작품 중 일부를 선보였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자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한때 유망했던 경력은 더 젊고 믿음직한 스타들에게 가려졌습니다. 클리프는 1966년에 사망했으며 향년 45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중독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더 빛났을지 모를 그림자로 남아있습니다. 리마빈의 거친 목소리와 강인한 턱선은 그의 스크린 속 거친 남성 이미지에 잘 어울렸다. 하지만 세트 밖에서는 변덕스러운 화약고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훈장을 받은 해병이었던 마빈은 전장의 격렬함을 집으로 가져와 잦은 술집 싸움과 소문난 길거리 싸움에 휘말렸다. 그의 맥주로 인한 대결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까지 경찰 기록에 남았고 클럽 소유주와 스튜디오 보안에 적대감을 샀다. 제작자들은 그를 조심스레 다뤘다. 더티 더즌에서 마빈은 촬영 중 음주 제한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2배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촬영하지 않을 때는 동료 배우들에게 맨주먹 싸움을 도전하여 때때로 그들을 피투성이로 만들 만큼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의 스턴트 사고로 거의 한쪽 눈을 잃을 뻔했지만 마빈은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한쪽 눈으로 장면을 다시 촬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마빈의 규칙을 수용했는데 그는 수익을 보장하는 액션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캣벌루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며 그의 통제 불가능한 명성이 문제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들은 현장에서 그를 다루기 위해 화를 잘 내는 전직 해병대를 고용했고 예산은 그의 변덕을 맞추기 위해 팽창했다. 비록 주요 배역을 잃지는 않았으나 마빈의 후반 영화들은 그의 초기의 반짝임을 잃었고 한때 그의 전설을 이끌었던 위험한 매력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에 의해 무뎌졌다. 오슨 웰스, 비록 감독으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오슨 웰스는 또한 매혹적인 배우였으며 똑같이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의 음주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촬영 중에 위스키를 마셨고 가끔 대사를 흐리거나 신호를 잊기도 했습니다. 시민 케인에서 웰즈는 끝없는 리라이트를 요구하며 일부 장면을 느끼기 위해 50번이나 찍었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기질로 인해 호텔 노트북에 자정 리라이트가 낙서되었고 제작자들은 추가 촬영일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웰스의 화려한 자아는 스튜디오 임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위대한 엠버슨 가족 이후 그의 동의 없이 재편집되었을 때 그는 최종 제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는 아르케이오가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 싸움을 야기했습니다. 웰스는 유럽으로 가서 극히 적은 예산으로 자신의 영화를 제작했고 종종 취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잠들지 않고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는 그를 너무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봤다. 주요 스튜디오의 제안은 끊겼다. 웰즈는 그의 마지막
후반기에는 상업적인 보이스오버 작업과 드물게 세상의 빛을 본 열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천재성의 대가가 자기 절제 없이 방치되었을 때를 보여주는 증거로 경외와 두려움을 함께 남긴 명성을 뒤로하고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실크 클락 게이블. 할리우드의 왕 클락 게이블은 화면에서는 존경받았으나 카메라 밖에서는 위험을 즐겼다. 게이블의 빠른 차와 대담한 도박에 대한 사랑은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명성을 뒷받침했다. 그는 한때 산타모니카 카지노에서 주급 전체를 단 한 번의 주사위 굴림에 걸었고 승리하자 바로 베팅을 2배로 올려 더 큰 스릴을 추구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는 그의 음주가 며칠씩 지속되어 스튜디오 전화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임원들이 전체 촬영을 지연시켜야 했습니다. 바운티오의 반란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가 실수로 그의 맞춤 양복에 커피를 쏟자 게이블의 폭발적인 성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방음 창문에 의자를 던져 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무대에 유리가 흩어지면서 스태프들이 몸을 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게이블과 함께 일하는 것은 화약통과 춤추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다. 언제든지 불꽃 하나가 격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게이블의 흥행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스튜디오들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술로 가득 찬 개인 트레일러, 한밤의 드라이브를 위한 운전사.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매진된 극장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개인 생활에 대한 대가는 컸다. 그의 4번의 결혼은 불륜과 불안정한 행동의 무게에 눌려 무너졌다. 50년대 초까지 그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를 전설로 만든 같은 무모함이 그의 건강을 해쳤다. 게이블이 59, 새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할리우드는 거인을 애도했지만 그의 유산은 그가 초래한 혼란으로 영원히 얼룩졌다. 그는 왕조차도 통제력을 잃는 스릴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월리스 비어리. 월리스 비어리의 우렁찬 목소리와 거대한 체구는 그를 화면에서 강렬한 존재감으로 만들었지만 촬영장 밖에서는 폭력과 과도함의 폭풍이었다. 85년에 태어난 비어리는 무성 영화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가장 큰 싸움은 카메라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가 스튜디오 뒷뜰을 돌아다니며 그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술 취한 채로 위협을 외치던 밤에 대해 속삭였다고 합니다. 1932년 보물섬 촬영 중 비어리는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음료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거절한 스태프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은 부두로까지 이어졌고 비어리는 그의 친근한 화면 이미지와는 달리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작은 배를 거의 침몰시킬 뻔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스튜디오 보안 요원이 그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야 했고 촬영은 3일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롱존 실버를 연기한 그의 모습은 MGM의 가장 큰 히트작 중 하나가 되었고 임원들은 그 사건을 예술적 기질로 치부했습니다. 비어리의 분노는 술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술을 마셨고 종종 점심 전에도 위스키를 한 병 들이켰습니다. 그의 기분 변화는 인간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감독들은 그를 달래야 한다는 점을 두려워했고 의상 담당자는 그가 자신들의 작품을 보고 해적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거친 이미지에 맞는 역할로 범위가 좁아졌고 여주인공 역할은 사라졌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관객들이 새로운 더 절제된 스타들을 선호하면서 그의 경력은 정체되었다. 1949년 비어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고는 그의 영화적 업적을 칭송했지만 그의 통제 불능 분노의 전설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는 무분별한 분노와 중독이 가장 위대한 재능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예로 남아있다. 로스코 패티 아버클. 로스코 아버클은 거의 그를 무너뜨릴 뻔한 폭발적인 스캔들 때문에 무성 영화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1년에 아버클은 무성 영화 코미디 배우 버지니아 레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3번의 재판은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보도에 휘말려 아버클을 방탕한 사람으로 그렸고 그의 파티는 타락의 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금지되었고 그의 이름은 할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인 뒤에서 아바클의 개인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운명의 파티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싸웠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그는 이름을 바꾸고 가명으로 감독을 시도했지만 소문은 그를 어디서든 따라다녔습니다. 1923년에 복귀를 시도했을 때 관객들은 야유했고 극장들은 그의 영화를 상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클은 술에 더 빠지며 자주 코미디 무대에 올라가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리허설 도중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은 잊혀진 채로 보냈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그곳의 손님들은 간판에 있는 그의 기괴한 캐리커처로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1933년 6월 29일에
아부클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향년 46세였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세상에서 거의 감춰진 채였습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를 대중화했던 그는 이제 그의 혁신보다 그를 집어삼킨 스캔들로 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밝은 재능을 가진 사람조차 단 한순간의 혼란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냉정한 교훈입니다. W.C. 필즈. W.C. 필즈의 기묘한 코믹 페르소나는 그의 화면 밖 페르소나를 반영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인간 혐오자로 아이들, 개, 권위를 싫어했습니다. 필즈는 집과 영화 세트장 곳곳에 술을 쌓아두었고 종종 양복 안에 위스키 플라스크를 넣은 채로 장면을 찍곤 했습니다. 항상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대사를 자주 잊어버려서 무대 스태프들이 촬영 사이사이에 그를 지탱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The Old-Fashioned Way 촬영 도중 필즈가 너무 취해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감독은 그를 누운 채로 촬영하고 카메라 각도로 그의 걷지 못하는 모습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공동 주연들은 즉흥 연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필즈가 대화 중간에 정신을 잃으면 그들은 즉흥적으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코미디 재능은 안개 속에서도 빛났고 관객들은 그의 불경스러운 재치를 사랑했습니다. 필즈의 개인적인 관계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학대와 공개적인 술주정을 둘러싼 루머 속에서 2번 이혼했습니다. 스튜디오 수뇌부들은 그의 영화, 예를 들어 It's a Gift가 박스오피스에서 흥행했기 때문에 그의 혼란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간경변과 궤양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잔을 계속 들었습니다. 필즈가 1946년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을 때 할리우드는 가장 비정통적인 재능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코미디와 재난이 동등한 부분을 차지하여 천재성이 종종 자기 파괴와 손잡고 걷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임스 캐그니의 전율적인 에너지는 은막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가 연기한 갱스터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폭발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캐그니는 한 번은 소품총이 고장났을 때 퍼블릭 에너미 촬영장을 뛰쳐나왔다. 이 사고가 그의 연속적인 연기를 방해한다고 분노한 그는 직접 카메라를 잡고 장면을 찍으며 제작진이 양보할 때까지 즉흥적으로 대사를 했다. 그의 스튜디오 사장 잭 워너와의 충돌은 전설이 되었다. 캐그니는 그 시대의 엄격한 계약에 얽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배우들에 대한 스튜디오 시스템의 억압에 도전하며 1935년에 파업을 벌였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더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배우의 자율성에 대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밀주바와 지하 포커 게임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피신하며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1940년대 초반까지 캐그니의 불복종에 대한 평판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게 만들었다. 감독들은 그의 행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를 고용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의 열정적인 연기는 양키 두들 댄디와 화이트 히트에서 오스카상을 안겨주었고 영원한 찬사를 받게 했다. 스콘가문더의 캐그니는 그의 열정을 갈등이 아닌 자기 예술로 방향을 전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평온하게 은퇴하여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의 거친 면모가 그를 삼킬 위협이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캐그니의 의지는 그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전설 중 하나로 남도록 했습니다. 타이론 파워는 할리우드의 낭만적인 주연 배우였다. 그러나 매끈한 외관 아래에는 무모한 삶에 대한 기질이 숨겨져 있었다. 열렬한 도박꾼인 파워는 파리의 바카라장과 로스앤젤레스의 은밀한 포커룸에서 재산을 잃었다. 현장에서 그의 기분은 그가 뽑는 카드를 바꾸듯이 급변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들은 파워가 패배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던 날을 회상합니다. 마치 고액의 내기에 대한 스릴이 그의 스크린 속 매력을 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카메라 밖에서 파워의 여성 편력은 전설적이었다. 그는 함께 출연한 여배우들과 사교계 명사들과 열정적인 연애를 하였고 약혼이 깨지고 평판이 무너진 흔적을 남겼다. 영화사 대표들은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를 두고 엄격한 여행 통금을 실시했지만 파워는 모든 규정을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한 번은 상속녀와 함께하기 위해 사설 섬으로 몰래 떠났다가 수십만 달러가 넘게 지급된 비밀 카드 게임의 소문과 함께 가득 찬 더플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의 경력은 1940년대 내내 번창했다. 영화 블랙 스완과 스페인의 혈투 같은 작품은 그의 박스오피스 왕좌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는 그의 생활 방식의 대가가 드러났다. 건강 문제, 궤양, 만성 피로, 그리고 공공 스캔들의 정서적 부담이 그의 신뢰성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는 그의 결석과 마지막 순간의 취소에 대해 조심스러워졌고 그를 주연 역할과 낮은 예산으로 격하했다. 파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44세의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헐리우드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어떤 역할도 해낼 수 있지만 위험을 향한 갈망이 불러온 결과에 무너진 그를 애도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유산은 씁쓸하면서도 감명 깊습니다. 이는 가장 완벽한 스타도 불안한 마음과 카드 한 벌에 무너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험프리 보가트. 험프리 보가트의 화면 속 터프한 이미지는 화면 밖에서는 위험하게 사는 사람을 감추고 있었다. 상습적인 술꾼인 보가트는 술잔을 들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겁주곤 하던 장소로 밀주점을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둡게 조명된 배서의 주먹다짐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악명 높은 싸움은 보가트와 라이벌 배우가 서로 주먹을 날리다가 경찰에 의해 다치긴 했지만 길을 잃지 않고 끌려간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보가트의 사생활도 똑같이 격동적이었다. 그의 첫 두 번의 결혼은 불륜과 폭력적인 언쟁의 비난 속에서 끝났다. 함께 출연한 배우들은 그가 호텔방에 예고 없이 난입하여 촬영장에서의 질투로 분노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플러터, 아프리칸 퀸 촬영 중에 그는 허락 없이 카메라를 조정한 카메라맨을 위협했다고 전해지며 그를 가판에 대고 밀어붙였고 결국 승무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그의 폭발을 참아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매진된 극장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카사블랑카와 말티즈 팔콘 같은 영화들은 그의 날카로운 성격을 바탕으로 캐릭터와 배우의 경계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보가트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 달에 4,000개비의 담배를 연속으로 피웠다. 제작자들이 그의 신뢰성 문제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우려로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다. 보가트는 57살에 식도암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그의 전설을 이끈 용기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위험한 매력의 증거로 가장 큰 스타들에게조차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잭 팰런스. 잭 팰런스는 화면 안팎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악당 역할은 실제 주먹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팰런스는 젊었을 때 프로 권투 선수였으며 펀치를 날리는 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는 신인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샀다. 그의 억양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신인 배우 그룹에게 무기 없는 전투를 도전했다고 전해진다. 한 남자를 벽에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자 경비원이 개입했다. 파란 채의 위험에 대한 사랑은 극적인 스턴트로까지 확장되었다. 쉐인 촬영 중 그는 직접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수행하기를 고집했다. 갈비뼈 골절과 쇄골 골절로 제작이 몇 주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스턴트 대역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의 고집은 제작진의 존경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도 양보하지 않는 타협 없는 완벽주의자로서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오프셋에서 팰런스는 아드레날린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힐스를 통해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한 번은 친구의 코르벳과 늦은 밤 드래그 레이스에 참여했는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절벽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열정은 몇몇에게 호감을 샀지만 스튜디오는 그의 다음 영화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불구하고 팰런스의 강렬함은 시티 슬리커스와 쉐인에서 잊을 수 없는 연기로 이어져 아카데미상 후보에 2번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역할은 줄어들었습니다. 제작사들은 그의 출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장 후 빠르게 퇴장하는 캐릭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때때로 팰런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미묘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맥퀸. 쿨의 제왕으로 알려진 스티브 맥퀸의 스크린 박살문, 스크린 속 무엇만큼이나 짜릿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전직 해병대원인 맥퀸은 오토바이와 스포츠카를 수집하며 그것들을 몰홀랜드 드라이브에서의 불법 거리 경주를 위해 커스터마이징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를 2번이나 감옥에 보냈으며 3대의 차가 연루된 사고로 보행자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한 난폭 운전으로 한 번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웃음 지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승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고 말한 맥퀸의 불같은 성격은 협력을 긴장시키곤 했다. 감독들은 그가 스턴트 순서 문제로 충돌한 후 블리츠 세트장을 박차고 떠났던 일을 회상하며 그를 대신해 긴급하게 바디 더블로 독 메센을 다시 고용해야 했다고 한다. 한계를 넘나드는 그의 성향은 촬영 중 부상으로 이어졌고 명장 탈출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를 촬영할 때는 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다시 작동될 때까지 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위험한 생활 방식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진통제 중독, 그리고 보험사들로 하여금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게 만든 평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퀸의 강렬한 매력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마스 크라운 사건과 르망은 1970년대 영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어컬싱을 그의 레이싱 사랑은 대가와의 기분을 스토리오스 다이스틴 요조허를 봤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맥퀸의 유산은 여전히
두려움을 모르는 반항가의 전형,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고 때로는 죽으며 진정한 쿨함이 종종 재앙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 스타. 안소니 퀸, 앤서니 퀸의 이름은 운명적인 사랑과 강렬한 전사의 열정적인 묘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의 카메라 밖 모습도 마찬가지로 격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급변하여 선언가인 퀸은 부드러운 헌신과 폭발적인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폭력적인 대결 끝에 끝났습니다. 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질투를 느껴 뉴욕 아파트에서 가구를 던져 램프를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촬영장에서 그의 강렬함은 극적인 대립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바 자파타를 촬영할 때 퀸은 중요한 장면을 위해 추가 리허설 시간을 요구하며 감독과 동료 배우들을 몇 시간 동안 질책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그가 진정될 때까지 조심스레 행동했고 결국 그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가공되지 않은 감정은 그에게 2개의 오스카상을 안겨주었지만 관계가 악화되고 그의 변덕에 맞추기 위해 제작 일정이 길어지면서 예산이 급등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퀸의 위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개인 생활에도 미쳤다. 그는 한때 할리우드 파티에 생방송의 사자를 데려오기 위해 사육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허둥지둥하게 만든 스릴 넘치는 사진 기회를 제공했다. 그 스턴트는 부상 없이 지나갔지만 스튜디오들은 주목했다. 퀸의 상상력은 때때로 위험한 경계에 다다르기도 했다. 퀸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창의적 체계인 회화와 조각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예술적 천재성과 다루기 어려운 열정으로 기억되며 86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음악과 많은 경우 그들 자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구 할리우드에서 가장 위험한 배우 순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천재성과 자기 파괴가 종종 함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